양치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난다면 원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속이 안 좋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입냄새의 90%가 이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혀와 잇몸입니다. 이곳에 숨은 혐기성 세균이 단백질을 썩게 만들며 달걀 썩는 냄새의 황화수소 가스를 뿜어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입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한 알코올 가글이 오히려 입안을 사막처럼 건조하게 만들어 세균의 번식을 돕는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냄새의 고리를 끊는 과학적인 해법을 공개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의 입냄새에 불쾌감을 느끼고 혹시 나의 입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입냄새, 즉 구취는 단순한 냄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관계를 위축시키며 심지어 가까운 가족 간의 대화마저 꺼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필사적으로 양치질을 하고 독한 알코올 가글로 입안을 헹궈내며 대화 중간중간 구강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독한 냄새는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위가 안 좋아서 그래. 편도결석이 문제야. 정말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지난 100년간 믿어왔던 입냄새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사실은 거대한 오해와 잘 기획된 마케팅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다큐멘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이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입냄새가 어떻게 부끄러운 질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추적하고 위장이라는 오랜 통념을 깨부수는 압도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나아가 입냄새를 유발하는 진짜 범인, 혐기성 세균과 이들이 뿜어내는 휘발성 황화합물의 작용 기전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해결책이라 믿었던 알코올 가글이 최악의 선택일 수 있는지 그 숨겨진 위험을 고발합니다. 이 영상은 NIH, 미국 국립보건원, KCDC, 질병관리청 등의 공신력 있는 가이드라인과 구취 연구 분야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여러 SCI급 논문 및 메타 분석 연구들을 핵심 근거로 삼아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입냄새의 고리를 끊어낼 진짜 처방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1880년대 리스테린이라는 이름의 액체는 수술용 살균 소독제로 처음 개발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강력한 소독약은 바닥을 닦거나 발의 무좀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도 제한되었지만 대중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전환점은 1920년대에 찾아옵니다. 제품의 소유주였던 램버트 형제는 매출을 극대화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1874년 조셉 윌리엄 하우라는 의사가 쓴 의학서적에서 헬리토시스, 즉 구취라는 거의 쓰이지 않던 의학용어를 발견합니다. 라틴어로 호흡과 질병의 합성어였죠. 이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램버트 형제는 입냄새를 부끄러운 의학적 질병으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매력적이지만 구취 때문에 친구들을 잃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녀의 구취 때문입니다. 이 전략은 대중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사회적 불안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불쾌한 냄새 정도였던 입냄새가 이제는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이자 사회적 낙인이 된 것입니다. 리스테린의 매출은 7년 만에 11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폭증했습니다. 구취라는 질병은 의학적 발견이 아닌 마케팅에 의해 발명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입냄새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와인과 아니스 씨앗으로 입을 헹구라고 조언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구취가 사회적 공포의 대상이 된 것은
명백히 이 역사적 마케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100년 된 공포는 우리에게 거대한 통념을 심었습니다. 입냄새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강력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 통념은 우리를 독한 알코올 가글이라는 잘못된 해법으로 이끌었고 정작 진짜 원인을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입냄새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곳은 바로 위장입니다. 속이 쓰려서 그런가, 역류성 식도염 때문인가 하며 소화제를 먹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운 위내시경까지 받아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지독한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내과를 전전하지만 신경성이라거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기 일쑤입니다. 이 통념은 매우 강력하지만 현대의학이 수십 년간 축적한 압도적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수천 명의 구취 환자 데이터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관된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체 만성 구취 환자의 85%에서 90%는 그 원인이 위장이 아닌 구강, 즉 입안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구강 외 원인, 즉 비구강성 구취도 존재합니다. 약 10%의 환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도 결석을 떠올리시는데 맞습니다. 편도선에 낀 이 노란 알갱이는 그 자체로 끔찍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또한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해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역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비인후과 영역인 이 문제들조차 우리가 생각하는 위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극히 드물게는 이 10%가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게서 나는 달콤한 아세톤 냄새, 심각한 신부전 환자의 암모니아 냄새처럼 호흡기 전체에서 나는 병적 호흡이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 구강 문제가 아닌 즉각적인 내과 진료가 필요한 위급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의심했던 위장은 어떨까요? 물론 심각한 위산 역류가 구취와 연관이 있다는 일부 연구도 있지만 우리 몸의 식도와 위 사이에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강력한 밸브가 존재합니다. 이 밸브는 평소에 굳게 닫혀 위장의 가스가 만성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을 때 느끼는 냄새는 대부분 트림과 함께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위산이나 음식물 냄새일 뿐, 대화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풍기는 90%의 만성 구취와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입냄새의 주범은 위장이 아니라 90%의 압도적인 확률로 입안에 있습니다. 입냄새를 잡기 위해 소화제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타이어 펑크를 엔진 오일로 고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범인이 숨어 있는 곳, 이 좁은 입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입속은 수억 마리의 세균이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우리 몸과 공생하는 유익균이지만 입냄새를 유발하는 특별한 범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gram 음성 혐기성 세균입니다. 혐기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산소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잘 닿지 않는 입안 가장 깊숙한 곳, 즉 혀의 가장 안쪽과 잇몸과 치아 사이의 깊은 틈에 숨어 삽니다. 이 세균들은 우리가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입안에서 탈락한 죽은 세포 상피 등 단백질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혐기성 세균이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과정에서 끔찍한 냄새를 가진 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입냄새의 실체, 휘발성 황화합물입니다. VSC, 입냄새 가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삼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황화수소. 바로 달걀 썩는 냄새의 주범입니다. 둘째, 메틸메르캅탄. 하수구 냄새나 썩은 양배추 냄새를 유발하며 구취의 정도가
심할수록 이 가스의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셋째, 디메틸 황화물. 야채 썩는 냄새와 비슷합니다. 결국 입냄새를 잡는 핵심은 이 산소를 싫어하는 세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서식지는 정확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백태입니다. 거울로 혀를 내밀어 보십시오. 혀 표면, 특히 안쪽이 하얗거나 노랗게 덮여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백태입니다. 백태는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음식물 찌꺼기, 죽은 세포, 그리고 수억 마리의 세균이 뭉쳐있는 세균의 아파트입니다. 혀 표면의 미세한 돌기들 사이에 백태가 두껍게 쌓이면 그 속은 산소가 차단된 완벽한 혐기성 환경이 되어 VSC 가스 공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구강건조증입니다. 입이 자주 마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뻣뻣한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축축하게 하는 액체가 아닙니다. 침은 입안의 음식물 찌꺼기를 씻어내는 세정 작용을 하며 침 속에 포함된 락토페린, 리소자임 같은 항균 단백질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흡연, 음주, 특정 약물 복용, 혹은 입으로 숨 쉬는 습관 등으로 인해 침 분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입안은 방어군이 사라진 사막 상태가 됩니다. 혐기성 세균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엄청난 양의 입냄새 가스를 뿜어냅니다. 자, 원인을 알았습니다. 혐기성 세균과 건조한 입안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알코올 가글입니다. 입안이 타들어갈 듯한 강력한 상쾌함과 세균 99.9% 박멸이라는 문구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습니다. 20세기 구찌 마케팅의 성공 신화를 이끈 리스테린의 초기 제품은 25%가 넘는 고농도 알코올을 함유했습니다. 이 강력한 알코올은 입안의 세균을 유익균, 유해균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알코올, 즉 에탄올은 강력한 수분 증발제입니다. 가글을 뱉어낸 후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입안의 수분을 모조리 빼앗아갑니다. 순간적인 상쾌함 뒤에 찾아오는 것은 극심한 구강건조증입니다. 3챕터에서 확인했듯 구강건조는 혐기성 세균에게 최고의 서식 환경을 제공합니다. 살아남은 소수의 혐기성 세균들은 오히려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무섭게 재증식하고 우리 몸의 방어막인 침은 말라버려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입냄새는 잠시 사라진 듯 보이지만 몇 시간 뒤 더욱 강력하게 재발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농도 알코올은 입안의 연약한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통증이나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입안의 세균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생성하며 이것이 구강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논란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즉, 입냄새를 잡기 위해 사용한 독한 알코올 가글이 오히려 입냄새의 근본 원인인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고 구강 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정보가 모였습니다. 입냄새는 90%가 입안의 문제이며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 백태와 건조한 환경을 기반으로 VSC 가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제거할 진짜 처방전은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해법은 3단계로 요약됩니다. 1단계 세균의 아파트를 직접 제거하라.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의 마지막 단계에서 칫솔로 혀를 닦습니다. 하지만 이는 비효율적이며 오히려 구역질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칫솔모는 혀 돌기 사이의 백태를 긁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지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여러 메타 분석 연구들은 일관되게 혀 클리너가 칫솔보다 입냄새 가스 수치를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혀 클리너가 VSC를 75% 감소시킨 반면 칫솔은 45% 감소에 그쳤습니다. 또한 혀 클리너는 구역 반사를 덜 유발합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밉니다. 둘, 구역질이 나지 않는 가장 안쪽 지점부터 시작합니다. 셋, 힘을 빼고 아주 부드럽게 34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립니다. 절대 피가 날 정도로 빡빡 문지르면 안 됩니다. 혀에 상처가 나면 염증으로 인해 입냄새가 더 심해집니다. 넷,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단계 세균이 싫어하는 환경을 만들어라. 이는 구강 건조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고 중요한 방법은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입안이 마를 틈을 주지 않아 침 분비를 촉진하고 입안을 계속 씻어내야 합니다. 커피, 담배, 술은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최악의 적이므로 줄여야 합니다. 가글을 꼭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가스 자체를 중화시키는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연 성분은 황과 결합하여 냄새 없는 화합물로 바꾸고 CPC 같은 성분은 세균 자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단계 전문가의 도움으로 근본 원인을 제거하라. 만약 앞에 1, 2단계를 모두 실천했는데도 입냄새가 계속된다면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깊은 충치와 잇몸 질환입니다. 치아에 구멍이 뚫린 충치는 음식물이 끼고 썩으면서 냄새를 유발합니다. 잇몸 질환이 심해져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깊은 치주 포켓이 형성되면 그곳은 혐기성 세균의 완벽한 본거지가 됩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고름과 VSC 가스는 극심한 악취를 유발합니다. 이는 혀 클리너나 가글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를 받고 충치를 치료해야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는 구치라는 마케팅이 씌운 공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공포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살균이라는 잘못된 해결책을 강요했고 우리는 매일 독한 알코올로 입안의 생태계를 파괴하며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았습니다. 첫째, 입냄새의 원인은 90%가 위장이 아닌 입안에 있습니다. 둘째, 진짜 범인은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이며 이들은 백태와 건조한 입을 가장 좋아합니다. 셋째, 알코올 가글은 순간의 상쾌함 뒤에 구강 건조증을 악화시켜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넷째, 진짜 처방전은 살균이 아닌 환경관리입니다. 혀 클리너로 세균의 집을 무너뜨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침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우며 치과 치료로 세균의 본거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입냄새는 더 이상 부끄러운 질병이나 사회적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의 구강 환경에 불균형이 생겼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 그 신호를 정확히 읽고 올바른 과학적 근거에 따라 대처하십시오. 더 이상 입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와 상쾌한 자신감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